지난주 월가에서는 연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한 이코노미스트의 경고가 투자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는 고용시장의 경기 침체 지표를 개발한 장본인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면 최악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책 당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조속히 인하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면서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쳤던 역사적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쓴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정리톡의 주제는 연준, 불장난 멈추고 금리 인하 서둘러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경기 침체는 현실적 위험, 고용 둔화, 소비 지표 냉각, 그리고 치명적 정책 실수 반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정례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CNBC의 보도 기사에 실린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의 인터뷰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클라우디아 샴인데요. 샴의 법칙으로 알려진 경기 침체 지표를 개발한 원조로 유명합니다. 그는 연준에서 12년 동안 근무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영향력이 매우 큰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샴은 CNBC에 등판하여 연준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즉, 파월 의장과 그의 동료들은 고용이 악화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를 외면하면 불필요한 최악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연준을 향해 조기 금리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상에서 샴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포커스 정제톡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잘 이해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샴의 법칙의 기본 개념은 아주 간단한데요. 즉, 최근 3개월간 실업률의 이동 평균에서 과거 1년 이내의 최저치와의 차이가 0.5를 넘으면 경기 침체에 대한 여기 빨간색 점선의 레드라인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실제로 최근의 실업률 데이터를 가지고 샴 법칙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실업률이 4%였잖아요.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이때 샴 지표값은 0.37로 계산됩니다. 향후 6, 7월에 실업률이 4.1%, 4.2%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샴 지표값은 각각 0.43, 0.5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업률이 2개월 동안 0.1%포인트씩만 올라가도 단숨에 빨간색 선의 경기 침체 레드라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용 시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최신 데이터로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최초 실업수당 청구가 23만 8천 건으로 전월 및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4주 이동 평균으로 최초 및 계속 실업수당 청구권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졸츠 보고서에서 4월 채용 공고도 800만 건을 살짝 넘는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1인당 실업자에게 2개 이상의 일자리가 가능했으나 4월에는 1.24개로 급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에 의하면 최근 고용 추적 지수가 제조업과 서비스 둘 다 50 이하로 하락했는데요. 이 지수가 50 이하이면 고용 둔화에 대한 신호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에 고용 지표가 일제히 둔화되고 있어 그동안 견조했던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되어 가고 있는 징후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팬데믹 당시 지급받은 긴급 구호 자금을 빼내서 소비에 충당하고 있는데요. 여기 청색의 누적 초과 저축 2.1조 달러가 빨간색의 초과 인출 2.3조 달러로 고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당시 30%가 넘던 저축률이 3.6%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시전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전과 같이 저축이 소진되어 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긁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신용카드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여 카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91년 이래 신용카드 연체율이 7.8%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100대 은행에 들어가지 않는 중소형 은행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인데요. 고금리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부유층보다는 저소득 서민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설상가성으로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분기 가계 부채는 17.7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GDP의 약 85%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회색의 모기지 대출과 그 이외의 개인 대출이 2013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왔는데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지급 부담도 한층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의 줄파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월까지 275개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치이고요. 이는 같은 기준으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파산 기업 중에서 임의 소비재 관련 업체들이 가장 많이 문을 닫는 데 있습니다. 임의 소비재란 자동차, 전자제품과 같은 내구재, 외식, 레저 등 경기에 민감한 재화 서비스를 일컫는데요. 이러한 임의 소비재 기업의 파산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소매 판매, 즉 리테일 세일즈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5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2.3%로 증가했는데요. 이는 전월과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것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더군다나 전월의 데이터가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8.5%입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의 둔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수 중심의 미국 경제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경제의 엔진이고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책 이반자들은 가끔 오판을 합니다. 70년대 아서 번즈 의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여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켰습니다. 반면에 1980년대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는 가장 성공한 연준 의장으로 기억되고 있죠.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현재 파월 의장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치솟는데도 일시적이라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빨간색 선에 인플레이션이 한참 올라가고 나서야 파란색 선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었잖아요. 한마디로 뒷북을 친 것이죠. 현 재무장관 옐런도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면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알리앙츠의 모하메드 옐 에리언 수석 경제 고문이 다시 등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으면 결국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에 빠뜨릴 현실적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만일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결국 장기적인 조건에 따라 나중에 필요 이상으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2021년에 연준이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미룬 정책적 실수와 유사하다. 그때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트랜지터리였다는 주장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오판이었고 결국 금리는
역대 초고속으로 급격히 인상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연준과 파월 의장을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노동시장과 소비자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에 대해 연준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국 노동시장이 샴 법칙의 경기 침체 레드라인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표의 창시자인 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면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실업률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향후 2개월 동안 실업률이 0.1%포인트씩만 상승해도 경기 침체의 문지방을 넘어갈 듯하다. 둘째, 실제로 고용 지표가 일제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관련 지표들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경기 침체의 징후가 뚜렷해 보인다. 실업수당 청구 상승, 신규 채용 감소, 실업률 4%대 진입, 초과 저축 고갈, 신용카드 연체율 급등, 가계부채 사상 최대, 그리고 소매 판매 감소 등의 데이터 분석이 노동시장 둔화와 실물 경제에 변곡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로,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면 치명적인 역사적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매우 중요하며,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통화 정책의 시차와 장기적 조건에 따라 결국 나중에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정책적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고용 지표와 소비 관련 데이터들을 근접 모니터링하고 연준의 정책 대응 방향성을 정확히 읽으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